폐배터리 시장이라는 거. 근데 이 시장의 목표 시기는 사실 지금은 아닙니다. 한 2030년 가까이 돼야 돼요. 근데 이 뭐 주가가 그렇다고 야씨 그럼 뭐 7년 있다 올라갈 걸 지금 얘기하냐 이건 아닙니다. 당연히 주가는 당연히 먼저 움직일 겁니다. 근데 2030년 정도 시기까지 이제 완전히 준비가 잘 돼서 그때까지 이제 만들어 놓은 기업들이 대장이 되겠죠, 그죠? 그 생태계를 만든 기업들이. 근데 왜 이제 2030년 정도를 생각하냐면 EU에서 그 지속 가능한 뭐 배터리법 이래가지고 그게 이제 올해 발효가 되죠. 발효가 되면 8년 정도, 8년 정도 후부터 이제 규제가 막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대충 한 2030년, 31년 이럴 겁니다. 근데 이 법 내용이 EU 안에서 배터리를 생산할 때 원자재를 재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활용을 의무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처럼 리튬, 뭐 니켈, 코발트 이런 거를 더 많이 재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활용을 한 원료가 내가 다시 배터리를 만듦에 있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든 리튬은 뭐 한 10%, 니켈이 12%, 코발트가 20%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럼 이제 뭐 완성차 기업도 그럴 거고 배터리 제조사도 그럴 거고 생산을 하기 위해선 폐배터리에서 재활용이 된 그런 원재료를 많이 어디선가 확보를 해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뭐 자기네 회사에서 하든 뭐 다른 회사에서 만든 걸 가져오든 그런 그 원재료를 재활용이 된 원재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 예를 들어 뭐 리튬으로 그냥 보면 리튬이 지금 이제 10%잖아요, 그죠? 10% 2035년 10%뭐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내가 100개의 배터리를 만들 건데 여기에 들어가는 것 중에 리튬이 10개는 리튬이 이제 재활용된 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재활용한 리튬이 10개분이 없으면 100개를 생산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뭐 9개밖에 어디서 못 구해왔어. 그러면 배터리를 90개밖에 생산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뭐 배터리를 100개를 만들어서 납품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어디서 구해온 이 재활용된 원재료가 9개밖에 안 돼. 그러면 90개밖에 못 만드는 겁니다. 그럼 문제가 커지겠죠. 그래서 이 뭐 배터리 기업들,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 뭐 LG 엔솔, 뭐 삼성 SDI, SK온 전부 다 유럽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이 재활용이 된 원료는 엄청나게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뭐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리사이클링, 이 재활용 시장의 구조를 좀 알아보자면 이런 식인데 과정은 일단 세 개입니다. 먼저 사용이 다 돼가지고 이제 수명이 끝난 폐배터리를 이제 가져옵니다. 수거를 해오고요. 뭐 배터리를 수집하기도 하고 뭐 스크랩을 가져오기도 하는데 스크랩이라는 거는 이제 배터리가 아니라 배터리를 만들 때 나온 약간 뭐 잔여물 뭐 이렇게 보시면 쓰레기 같은 겁니다. 그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를 이제 2차 전지 만드는 회사들은 요게 이제 자기네들이 배터리를 만드니까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지금은 재활용하는데 더 많이 쓰고 사실 아직은 폐배터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전체 원재료의 한 85% 정도가 스크랩이지 진짜 폐배터리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요거를 하여튼 어디서 이제 수거를 해오죠. 가져와서 이걸 이제 전처리, 후처리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전처리는 일단 배터리를 방전을 시켜요. 일단 왜냐면 그 안에 뭐 전기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 테니까 그거를 이제 다 뺍니다. 아니면 터져요. 그래서 이제 그 전기를 다 빼는 거죠. 일단 빼서 이걸 부십니다. 파쇄를 합니다. 또 부셔서 그 부신 거 안에서 일단 뭐 CU, 구리, 뭐 철, 알루미늄 이런 것들을 먼저 회수를 합니다. 메탈을 먼저 회수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그 안에 뭐 이제 뭐 리튬도 있고 뭐 니켈도 있고 망간도 있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게 이제 막 혼합이 된 블랙 파우더를 만듭니다. 그래서 블랙 파우더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또 이 중에 블랙 매스를 또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어요. 이런 가루들을 만들고 뭐 이래 가지고 이거를 이제 후처리로 보내는 겁니다. 이게 여기까지가 이제 전처리고 이거를 후처리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 블랙 파우더를 어쨌든 전처리에서 끝냈으면 이걸 후처리로 가져가서 이 안에서 또 이제 금속을 또 추출을 하는 겁니다. 이 전체가 다 해서 리사이클링 공정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배터리를 가져와서 방전을 시킨 다음 부셔서 추출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파우더를 또 남은 파우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파우더를 후처리로 가져가서 이런 것들을 리튬 뭐 이런 것들을 뽑아내는 거, 코발트 이런 걸 뽑아내는 이런 과정을 전체 다를 이제 재활용이라고 리사이클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딱 들어도 뭐 그렇게 막 쉬워 보이지도 않지만 이게 은근히 진입 장벽이 꽤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가장 중요한 공정, 뭐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공정이 뭘까? 그럼 뭐 딱 생각나는 게 뭔가 뽑아내는 과정이죠, 그죠? 아무래도 뭔가 이게 뭔가 뽑아내는 과정이 뭔가 기술도 많이 들어갈 것 같고 아무래도 그죠? 그래서 사실 이때까지는 뭐 지금도 사실은 좀 그렇지만 후처리 쪽이 조금 더 인기도 많고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는 게 사실입니다. 뭐 페베터리 얻어 주워 와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막 다 부시고 파쇄니까 그죠? 파쇄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그 안에서 정말 중요한 추출을 해내는 그런 작업, 그 작업이 중요하지 않겠냐 해서 후처리가 인기 많았던 게 사실인데 사실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중요한 건 어쩌면 폐배터리를 수집하는 이 첫 번째 단계 요거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재활용을 의무화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는 의무화된 만큼의 이런 재활용된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으면 배터리를 만들지 못한다 그 이상 이거잖아요, 그죠? 아까 뭐 10개일 때 뭐 100개 만들 수 있으면 9개면 90개밖에 못 만들어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거를 얼만큼 구할 수 있느냐가 사실은 관건이거든요. 폐배터리를 못 받아오고 뭐 폐배터리를 만약에 못 받아오는 상태면 리사이클링 공장이 있으면 뭐합니까? 결국 내가 어디선가 계속 이 배터리를 구하러 다녀야 그죠? 다 쓴 배터리를 구하러 다녀야 되는 거고 겨우 이제 구해가지고 그럼 남이 그거를 야 너 이거 배터리 나 이만큼 있는데 이거 네가 좀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나한테 납품해라. 그러면 그냥 내 공장은 그냥 무슨 걔네가 발주 주면 그거 공장에서 딱 한번 돌려가지고 원재료 추출한 다음에 그거 이제 다시 납품하는 요런 느낌의 회사밖에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뭐 차려놓고 그냥 주문 오면 하고 아니면 뭐 없고 막 이런 그럼 이제 공장이 잘 돌아가지도 않을 거고 가동률도 많이 떨어질 거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어쩌면 저 배터리를 어디선가 주워오는 그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리사이클링 기업들이 이 폐배터리를 어떻게 가져올까?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아예 뭐 자동차 회사나 배터리 회사가 그 본인의 그 기업 안에 그 리사이클링 기업을 그냥 수직 계열화하는 겁니다. 자기 밑에다 이렇게 놔요. 그냥 수직 계열화 해놓고 요즘 뭐 수직 계열화한 뭐 포스코 그룹이니 에코프로 그룹 이런 데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았던 것처럼 수직 계열 해가지고 밑에 둡니다. 요런 경우가 있고 아니면 뭐 직접 회사 안에 뭐 부서로 차려도 되는 거고 아니면 뭐 리사이클링 기업 기본에 있는 거를 그거를 그냥 합병해서 갖고 와서 내 밑에 자회사로 둬도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주로 대기업들이 많이 하는 방식이 될 거고 그럼 그게 아니라면 다른 이제 좀 독립되어 있는 이런 리사이클링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이제 뭐 폐배터리를 또 수입을 해오든가 그렇죠? 아니면 뭐 다른 배터리 회사의 어떤 협력사가 되던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럼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사실 없을 것 같긴 해요. 수직 계열을 하던가 아니면 뭐 협력사가 되던가 뭐 수입을 해오던가 뭐 이런 두 가지 방법 요거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이제 완성차는 이제 현대차밖에 거의 없다고 보면 되니까 현대차가 현대모비스를 중심으로 이 수직 계열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요쪽이고요. 그리고 뭐 SK그룹도 SK 에코플랜트, 뭐 SK 이노베이션이 같이 해서 이 구조를 만들라고 수직 계열을 만들라고 하고 SK 에코플랜트가 여러 이제 신재생 에너지 기업 같은 거를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를 신재생 기업, 재활용 기업이죠. 거기를 리사이클링 기업을 인수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SK도 약간 이쪽이고 그리고 삼성 SDI는 이제 국내 기업이랑 이제 협업을 하고 요건 수직 계열화는 안 해요. 삼성 SDI는 그렇게는 안 하고 있고 지금은 지분 취득 같은 걸 해가지고 그 회사하고 이제 친구를 먹는 거죠. 내가 네 지분을 좀 취득을 하고 내일은 너한테 몰아줄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협력사 쪽으로 하고 있는 이제 삼성 SDI가 이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근데 말씀드렸지만 지금 당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스크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재활용을. 왜냐하면 전기차가 이제 막 보급되는 중이라서 정말 다 쓴 폐배터리는 별로 없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당연하겠죠, 그죠? 이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막 미친 듯이 쏟아지겠지만 지금 당장의 폐배터리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씀드리는 건 사실은 꽤 나중을 바라보는 일이고 그때 그 의무화 비율을 맞추려면 몇 년 후에 쏟아지게 될 그 진짜 폐배터리 스크랩이 아니라 그 폐배터리를 잘 재활용을 하는 그 기업이 실질적인 이 시장의 대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럼 실질적인 대장이 되기 위해서
잘 해야 되는 건 뭘까? 어떤 회사를 내가 투자를 해야 될까 보면 뭐 아까 말했다시피 전처리 후처리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전처리입니다. 전처리. 왜냐? 후처리는 지금도 다들 뭐 합니다. 근데 뭐 후처리에서 뭐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뭐 이렇게 어, 다른 아주 또 다른 그냥 뭐 다른 세계를 갖고 있는 건 없어요. 근데 전처리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를 이제 방전을 시켜서 배터리 이제 빼는 거죠. 차에서 빼서 방전을 시킵니다. 탈거를 하고 방전을 하고 그죠? 그럼 뭐 이제 보관도 해야 될 거고 그죠? 그랬다가 요거를 이제 뭐 이런저런 걸 통해 가지고 뭐 파쇄하고 아까 했잖아요. 그런 거 해가지고 블랙 파우더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이제 후처리로 넘기는 그 작업이죠, 그죠? 요 기업이 이제 대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 폐배터리라는 게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죠? 예, 당연하죠, 그죠?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죠? 근데 이거를 이제 폐배터리가 발생한 곳에서 내 공장으로 운반해 오는 것도 일일 거고, 그리고 이게 뭐 파쇄하고 이러면 그게 그냥 뭐 그냥 빵도 아니고 그잖아요. 그래서 이게 파쇄하고 이러면 사실 유해물질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유해물질 나오고 막 이러니까 공장을 아무데나 못 지어요. 이 주변에서 엄청 싫어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 뭐 거기에 온갖 다 들어있는데 그거 이제 막 부셔가지고 하는 건데 거기서 나오는 유해물질 때문에 우리 뭐 님비라고 얘기를 하는데 님비 아시죠? 님비 이렇게 쓰는데 옛날에 되게 저 초등학교 때쯤에 사회 문제 뭐 이렇게 나왔던 얘기 기억이 나는데 이게 not in my backyard입니다. 그래서 내 백야드에 내 뒷뜰에 오지 마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혐오 시설이라고 우리가 주로 얘기를 하는데 뭐 쓰레기 처리장도 있을 거고 그죠? 뭐 이런 사실 뭐 이위를 해체하는 이런 작업 뭐 전처리 과정들 이런 것들도 누가 좋아해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뭐 인가도 잘 안 해줘요 사실 인가를 잘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전처리 공장들이 대부분 이게 다 이제 지방에 있습니다. 이렇게 멀리 있어요. 근데 그렇게 엄청 무겁다 그랬잖아요. 당연히 무겁잖아요. 그 폐배터리를 그 큰 걸 부피도 커요, 그죠? 아니, 얼마나 큽니까, 그죠? 그걸 실어 와야 되는데 이게 또 물류비가 말도 안 되게 들거든요, 그죠? 그럼 이 물류비가 말도 안 되게 들기 때문에 기왕이면 원재료를 조달해 오는 곳에서 멀면 안 됩니다, 그죠? 무겁고 큰데 심지어 이게 아직까지는 뭐 잔류가 있기 때문에 또 잘못하면 터져요. 그러니까 가까워야 돼요, 기본적으로. 근데 님비 때문에 어쨌든 나린마이 백야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공장 인가가 그게 나겠냐고요 수도권에서 그죠? 잘 안 나요. 잘 안 나기도 하고 이제 그냥 아예 안 납니다. 근데 제일 차가 많은 데는 실질적으로 어디입니까? 수도권이죠, 그죠? 당연히 사람이 제일 많이 사니까 수도권인데 수도권 근처에는 사실 공장을 지을 수는 없고 사실 가깝긴 가까워야 돼. 이게 참 애매한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전처리 시장은 지금도 공급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국내 배터리 리사이클링이 이제 전처리 공장, 후처리 공장 하는 기업들이 막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대부분 후처리가 좀 더 제조업 같은 느낌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블랙 파우더를 받아서 그 안에서 뭐 리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골라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냥 받아다가 싹 내 거 처리해서 딱 갖다 주면 되는 거라서 후처리 쪽에 훨씬 더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처리를 할 수 있는 규모는 대략 전처리 같은 경우에는 한 5만 6천 톤 정도가 됩니다. 이게 할 수 있는 이제 캡한 거죠. 5만 6천 톤 정도가 되는데 후처리는 훨씬 많습니다. 이게 더 이제 좀 더 손쉬운 느낌이죠, 사실. 그래서 9만 4천 톤이 할 수 있는 캐파예요. 그러니까 전처리가 훨씬 적어요. 그러니까 좀 희소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더욱 더 근데 전처리가 더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중요한데 공장 만들기도 참 애매하고 어디다 둬야 될지도 모르겠고 좀 이런 느낌이라서 전처리 공장을 보유를 하고 있다면 시장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폐기물 처리로 시작한 환경 기업들이 주로 이제 전처리 이런 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폐기물 같은 것들도 비슷한 작업들을 거치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런 재활용 업체들이 좀 있는데 그 기업들 중에 웬만하면 이제 전처리 후처리가 있으면 뭐 기왕이면 전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후처리는 대부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고르는 게 투자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기업을 고를 때 또 뭘 봐야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장 첫 단계인 배터리 수거 이게 정말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가장 많은 폐배터리를 어떻게 내가 확보할 수 있는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사용이 되고 아주 대량으로 이 폐배터리가 방출될 시기가 다가올 겁니다. 아무렇지 않게 다가올 거고
그럼 제조기업들은 심지어 배터리 제조기업들은 재활용 의무화 비율이 강화가 점점점 되면서 가장 중요한 건 폐배터리 수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폐배터리 수거가 안 되면 리사이클링 기업이 있어서 뭐 합니까? 원재료가 없는 게 부실 게 없는데, 그죠? 그러니까 현재 기업들이 배터리 이 폐배터리를 공급받는 방식이 그룹 내에서 어떻게 해야 돼? 수직 계열화를 하거나 해외에서 뭐 스크랩 같은 걸 조달해 오거나 뭐 배터리 제조 기술이랑 제조업자랑 이제 제조 기업이랑 협력을 해서 이제 뭐 인수합병 이런 것도 하거나 뭐 합작 법인 JV 같은 거 설립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폐배터리를 공급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업을 고를 때 내가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고를 때는 안정적으로 폐배터리를 내가 계속 받을 수 있는 내 친구가 있느냐 이거를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리를 좀 하자면 폐배터리 관련주들을 볼 때 전처리 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좋습니다. 확실히 그 기업이 나중에 대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그리고 앞으로 리사이클링 기술은 시장이 성장이 되면서 어느 정도 평준화가 될 겁니다. 근데 평준화가 되는 건 사실 후처리일 가능성이 더 높고요. 후처리가 더 뭐랄까 이 공장을 세우거나 이런 데 있어서는 조금 더 뭐 장소적으로 조금 더 자유로운 편이기 때문에 정말 전처리 공장을 좀 그래도 괜찮은 곳에 갖고 있는 기업들이 많지 않을 거고 많이 생기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뭐 땅 있다고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땅 있으면 뭐 합니까? 너무 멀어가지고 그 무거운 걸 들고 오는데 물류비 따지고 뭐 하면 야 남는 것도 없어야 이렇게 되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존에 꽤 괜찮은 자리에 이 폐배터리 전처리 공장을 갖고 있는 기업이 분명히 관심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공장 시설이나 이런 뭐 물리적 인프라 같은 거는 금방금방 해소가 안 되고 또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그렇게 뭐 엄청 큰 것도 아니고 그죠? 이 폐배터리 특히 폐기물 처리 같은 거는 처음에 사람들이 이제 뭐, 야, 이거 폐배터리는 그냥 가져다가 부셔서 그냥 거기서 골라오면 되는 거 아니야 하니까 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싶지만 환경 규제 뭐 아니면 뭐 주변에 이런 뭐 그 사람들이 사는 지역과 가깝다면 얼마나 그게 난리가 납니까 그죠? 그래서 정말 돈이 많아야 돼요. 돈이 많아야 이 시장에 정말 중요한 시장이 된 겁니다. 시장 진입 자체가 사실은 어려워진 돈이 많아야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장이 좀 이 폐기물 처리랑 좀 비슷하게 이렇게 아마 흘러가지 않을까 싶어요.